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요새 인플레이션이다, 금리다, 전쟁이다 말들이 정말 많죠? 코인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시경제까지 알고 있어야 하니까 정말 힘들 겁니다. 오늘 돈복남이 거시경제부터 비트 시황 브리핑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세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월요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군 증강이 극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키예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대사관 직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서부의 리비프로 이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블링컨은 직원의 안전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명령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모든 미국 시민이 즉시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유럽에서 나토가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일요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이번 주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약 3만 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 벨라루스와 함께 10일간의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번 훈련은 10만 명 이상의 군인, 그리고 탱크, 미사일 및 신선한 혈액 공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해상 봉쇄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군 훈련을 시작할 러시아군이 아조프 해와 흑해를 봉쇄했다는 주장인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공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여 외교와 억제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정말 일어나는 걸까요?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 박사인 세뮤얼 라바니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모두가 전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작 당사자들은 전쟁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서만 전쟁 분위기를 부추기는 상황이라는 뉘앙스가 담긴 말입니다.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습니다. 6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라디오 프리 아만다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조만간 러시아의 침공이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고 러시아조차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데 미국만 전쟁의 위험이 높다고 말하는 현재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조차도 지금의 상황을 전쟁 없이 외교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쟁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볼 순 없습니다. 이미 2014년에 러시아는 전 세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4년이면 불과 8년 전입니다. 80년 전도 아니고 8년 전이면 가까운 과거죠. 러시아가 전쟁 없는 외교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전쟁을 포함한 외교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투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던 2014년 2월의 경우 S&P 500 지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일시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의 투자 시장은 전쟁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고 하기보단 인플레이션과 금리 이슈로 인해 큰 하락이 발생한 상태죠. 역사적인 하락을 보여준 페이스북은 고점 대비 44%까지 빠진 상태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가격을 다져가며 이제는 200인 이평선 돌파를 시도하기 위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11월 고점 이후로 50% 넘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과 러시아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은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5%까지 올라간 CPI가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하락하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시장은 강한 반등을 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외교로 해결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시장은 큰 반등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나스닥 대비 비트코인 차트는 정확히 지난번 말씀드린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과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사이를 움직이는 패턴이 지금까지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디커플링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정말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았다면 이제 다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흐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몇 가지 소식을 좀 더 확인하고 가볼까요? 소파이 CEO 앤소니 노토에 대한 기사입니다.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다 잘 아시죠? CNBC에서 아주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만 뽑는 디스럽터 50에 6년 연속 선정된 정말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저 CEO 양반 앤소니 노토가 뭐라고 했는지 기사를 살펴볼까요? 마켓 인사이더 기사인데요. 앤소니 자신과 가족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 다양한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회사들은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다. 라고 CNBC와 인터뷰에서 강력하게 다른 회사들에게 경고했답니다. 트위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고펀드미의 도둑질에 대한 해독제이다. 라고 사진에 보이는 아저씨가 말하는데요. 저분은 전 오하이오주 재무장관이자 현재는 오하이오주의 유력 상원의원의 후보자인 조시 만델입니다. 고펀드미는 기부를 위한 모금하는 사이트인데요. 블록체인은 투명하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하는 내용이네요. 사진에 보이는 분은 텍사스 주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인데요. 인터뷰에서 아주 속 시원한 소리를 해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죽이려 한다. 나는 거기에 맞서 싸우겠다. 나는 워싱턴 DC의 멍청한 정치인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해외로 몰아내는 꼴을 못 보겠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꼭 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지 않고 자꾸 배척하면 다들 다른 나라로 떠나간다는 것 아시죠? 프랑스로 넘어가 볼까요? 프랑스 대선 후보 에릭 제무르는 친암호화폐 공약을 걸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공약 1.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수익을 실물 경제에 재투자함으로써 세금을 감면받도록 한다. 공약 2. 특히 유럽의 과잉 법률로 만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암호화폐 분야 전문가들을 위해 간소화한다. 공약 3. NFT 양도시 부가세 미적용에 따라 특별 세금 제도를 만들고 이를 디지털 자산 시세 차익에서 제외한다. 공약 4.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기다리지 않고 민간 부문의 유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촉진하여 비유럽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의 독점권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유럽 정치인들 대권 후보까지 친암호화폐 성향을 드러내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죠? 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페이스북 보여드렸죠? 무려 40%가 넘게 빠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급락때는 무서워서 못 팔고 홀딩하다가 약반등이 나오면 그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 지켜보면 시장은 어찌 알고 나만 두고 떠나가 버리죠. 그러면 포모를 일으켜서 찐반이다 하며 서둘러 다시 탑승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복리로 시드를 삭제하죠.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홀딩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고 충분히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등을 줄 때 깨끗하게 털고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쟁이다 보다 계속해서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지금 어둡고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도착할 터널의 끝까지 투심을 잘 잡고 함께 가보시죠. 항상 선두에서 비바람 맞으며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